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8번째 시간입니다. 쪽수는 32쪽입니다. 이제 남편이 남편 다닐 회사의 사장이 모임을 주선해서 그 모임을 아내하고 같이 가게 되죠. 그때 남편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곳까지 오는 동안 줄곧 아내는 말이 없었지만 워낙 그런 사람이었으므로 나는 개의하지 않았다. 말이 없으면 좋다. 어른들은 원래 저런 여자를 좋아한다고. 나는 조금 불편했던 마음을 손쉽게 떨쳐버렸다. 여기서 그 남편이 어때요? 아내가 말이 없으면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말이 없는 거는 그 말이 없는 거하고 침묵은 달라요. 우리가 침묵이라는 거는 이 영에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죠. 그죠? 말을 하지 않자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듣지 않을 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은 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그 회식 자리에서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되죠. 그럴 때 영애는 어때요? 그 탕평채가 나왔을 때 이제 거부하죠.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자이시군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물었다.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아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장 부인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9사람의 접시를 모두 채운 뒤 사라졌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로 흘러갔다. 이 장면은 어때요? 이 장면을 보면은 보통 우리의 모임 같죠? 그런데 이런 모임은 어때요? 우리가 그 안에서는 어떤 연기한다는 느낌 들죠, 그죠? 거기에 맞게 대화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야 돼요. 다들 거기에 맞추는데, 이 어때요? 영에는 맞추지 않죠. 이래서 이제 자리를 불편하게 하는데,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는 어때요? 솔직히 해야 돼요? 가식을 써야 돼요? 이런 얘기 하면, 솔직히 된다 말하지만은, 이런 모임에 가서 솔직하면 힘들죠. 영애가 이제 솔직하게 난 고기 안 먹어요 하면서 안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못 봐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살면은 세상사는 불편하게 하고 그렇다고 과식을 쓰면은 내가 거지로 사니까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럴 때 달리 해야 된다 봐요. 어떤 이런 모임에 갔을 때는 맞춰주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런 맞춰주는 모임도 있어야 되지만은 내가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진실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또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영에는 그런 모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에는 그런 모임이 없는데 우리 남편도 없죠. 남편도 진실한 모임이 없지만 이거 적당히 맞추고 살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영의 차이는 뭘까요? 영애는 민감하게 느끼는 거고 트라우마가 큰 거고 남편은 좀 덜 예민하겠죠. 그리고 트라우마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남편은 잘 연기하고 있고 영애는 연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그런 거죠. 그러나 그 남편이 이렇게 연기를 잘한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모범적인 회사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속마음은 아프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갈 때 모임을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나 서 들어요. 어떤 가식을 쓸 수밖에 없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모임 갈 때마다 솔직하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맞추는 모임도 어쩔 수 없이 있다 봐요. 우리가 이 사회가 큰 사회니까 역할이 많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죠. 옛날 시골 마을 같으면은 다 아는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식도 쓰고 솔직하게도 이래 돼요. 그런데 이제 현대사에 오게 되면 사회가 워낙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시골 사람, 옛날 사람들이 일생 동안 만나는 사람보다 지금 어쩌 한두 시간 만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가 그저 지하철 한번 타면 어때요? 엄청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에 사는 시골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평생.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니까 이제 모임을 어쩔 수 없이 가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죠. 그러나 저는 어때요? 그래도 사람은 정말 속마음 다 털어줄 마음이 있어야 돼 생각해요. 그게 저는 인문학 강의 가면서 해운날 그래 얘기하거든요. 우리끼리 정말 솔직히 얘기하는 모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성숙하는, 그죠? 서로 정신 성숙에 대한 모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가식을 쓸 수밖에 없는 모임도 있고, 이 두 개를 이제 병행할 때 건강하겠죠. 여기서는
그 남편은 가식만 쓰고 있죠. 지금 여기서 그죠? 그게 맞춰주잖아요. 사장한테 맞춰주고 사장 부인한테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영애는 안 맞춰주죠. 그래서 우리가 영애를 보고 아우 저 사이사이 떨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남편이나 영애나 둘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픈데 영애는 민감 느끼고 남편은 못 느끼고 그 차이일 뿐이죠. 그러나 그 아픈 그 마음은 어디 안 가요. 무의식에 있는 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애를 비정상, 남편 정상 이렇게 나누지 말고 둘 다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게 나오죠. 식사하면서 이제 사장 부인이 화사한 사교적 톤으로 아내를 염려했다. 아내는 웃지도 붉히지도 얼굴을 붉히도 머뭇거리지 않은 채 대답 없이 그 여자의 우아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응시가 자조의 기분을 끔찍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을까? 저 중년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걸까? 순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녀의 머릿속이 그 내부가 까마득히에 깊은 함정처럼 느껴졌다. 그죠? 이 부분에 이제 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영예가 이제 솔직하게 이제 사는 거죠. 그 솔직하게 산다고 해서 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영예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아픈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듬어 줘야 되죠. 넌 아프니까 비정상이야. 그죠? 너는 정신병원 가. 우리는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무서운 사회죠. 그래서 그 미셸 푸코라는 그 프랑스 철학자가 있죠. 이 철학자는 그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 마을에는 정신병자도 같이 살고 머리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도 같이 살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떤 그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더불어 살았어요. 그래서 농경 사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산업 사회가 되면 어때요? 산업 사회 되면은 그 공장이 있잖아요. 그 공장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할 때는 어때요? 일에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IQ가 너무 떨어지거나 정신질환이거나 하면 뭐 그래서 이제 그때 비정상, 정상을 구분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푸코가 그 얘기하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옛날에 안 그랬죠. 격리시켜요. 그래서 좀 지금은 뭐 그죠 사람을 분리시키잖아요. 이 분리시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정상 비정상. 그래서 미셸 푸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예가 만약에 시골 마을에 살았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시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 알죠. 저 사람 마음이 오나 아프구나. 그러면 아픈 사람은 아픈 대우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안에 사랑을 받고 힘들지 않게 어쨌거나 살아나가죠. 제가 어릴 적에 시골 마을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일을 좀 부족하게 하면은 반품을 준다든가 정신이 이제 좀 그래도 같이 살고 이랬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 현대사 오면은 산업사회는 그게 도시 문명 사회는 그 도시 문명에 적응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추방을 시켜요. 격리하죠. 그래서 영애도 지금 비정상 취급당하면서 남편이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혼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참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더불어 산다는 얘기 많이 해요. 함께 살자. 근데 함께 사는 게 공동체가 무슨 폭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더불어 사는데 왜 특별하게 영애야 아내야 왜 그러냐 이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공동체라는 게 한 개인이 존중돼야 되거든요. 한 개인이 존중되면서 공동체가 돼야지 개인이 존중 안 되고 공동체는 굉장히 무슨 폭력이 되죠. 그래서 가부장 문화 사회에서 가장 무슨 폭력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죠? 아내가 목소리를 내면 옛날에 그랬죠. 남편,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죠. 너 하나만 입 다물고 조용하면 집안이 평화다. 그러죠. 집안이 평온한 게 중요해요. 아내가 비명이 중요해요. 그죠? 집안이 뭔데요? 집안은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집안이지 그 사람을 누구를 희생시키고 평화스러운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국가, 공동체, 그죠? 가문 이런 거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 평화가 유지돼야 되죠.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런 사회를 꿈꿔야 되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산다는 거는 야 따라와,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지지만은 각자 자유로운 공동체, 자유로운 개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 이런 사회를 꿈꿔야 되죠. 저는 이런 사회를 이제 꿈꾸지 않는 사회를 그 전체주의, 그죠? 파시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히틀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우리는 하나다. 그럼 우리는 하나니까 어때요? 딴 사람들을 배제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그 학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체를 위해서 나머지는 그죠. 여기서도 우리가 영예를 이렇게 희생시키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공동체가 있죠, 그죠. 회사라는 그 공동체. 근데 그 회사 그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이런 것이 영예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 폭력적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채식주의 읽으면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폭력, 그죠? 무섭죠. 한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요즘 이제 학교에서 왕따 같은 경우도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전에는 왕따가 이렇게 생기는 이유도 그래요. 왕따가 생기는 이유는 학교에서 어때요? 어떤 학생을 세워요. 공부 잘하는 1등이 있죠. 이렇게 줄로 세우면은 그 사람들이 다 불만에 휩싸여요. 그 불만을 누구한테 쏟을까요? 약자한테 쏟을 밖에 없죠. 그러면 가장 약자 격자 하다 보면 어떤 약자 한 명한테 이제 가게 돼요. 집중해서 이제 왕따가 생기죠. 그래서 이 해결책은 가치를 공부로도 1등 세우고 또 어때요? 그림으로 1등 세우고 또 글쓰기로 1등 세우고 이렇게 다양한 가치를 내세워야 돼요. 그죠? 서로 잘 어울리는 학생, 사람들 이렇게 화해시키는데 저는 뛰어난 재능도 있잖아요. 그 안에는 온갖 재능이 다 있어요, 아이들은. 그 온갖 재능으로 서로 세워야 되죠. 다 1등이 돼야 돼요. 누구나 잘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입시 위주 교육이 없어지고, 그죠? 이걸 극복해야 돼요. 입시 위주를 극복하고, 각자 재능을 살리고, 그래서 각자 동아리들 활성화되고, 이러면 이제 왕따가 제대로 없어질 거예요. 그 왕따라는 거는 하나의 가치가 지배할 때 이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이제 아빠나 엄마, 그죠? 그 부모 중에 누가 뭐 공부가 최고야 하게 되면 공부 잘하는 아이는 그 안에서 이제 그죠? 대접받겠지만 못한 아이는 왕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보면은 공부를 못한 아이가 막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이제 생기는데 그런 거를 막으려면 어쩌야 돼요? 모든 사람이 가치는 존중받아야죠. 사람은 누구나 어때요? 그러니까 존엄한 존재고 존엄하게 이렇게 존중받아야지 어때요?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그 대화를 하면서 회식 자리 하나가 주는 인간에게 의미도 이제 그런 거죠. 공동체가 뭔가, 그죠? 우리가 둘만 모여도 둘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왕따가 되면 안 되죠. 그죠? 둘이 또 한 사람을 이렇게 배제하고 또 이제 세 사람이 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총사란 말 많이 쓰죠. 그죠? 세 사람이 잘 되면 다 잘 돼요. 이 세 사람이 모이면은 두 사람이 친하고 한 사람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 사람을 쓸 때는 그 세 사람을 안 쓰고 두 사람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은 네 사람 쓰고. 그러니까 세 사람 쓰면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삼총사, 그죠? 이 삼총사가 잘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셋이 잘 되면 다 잘 되죠. 그래서 우리가 딱 둘이 지내는 건 잘 지낼 수 있어요. 어째 보면 막 의제도 되고 그죠? 의존 관계도 잘 같이 보여 편하게. 근데 셋은 그렇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영예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건 어때요? 영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나갔을 때 그에 맞춰주고 살죠. 그러다 보면 집에 오면 허탈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속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모임이 있어야 되죠.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친구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부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지 거기서는 내 마음을 다 털어놓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전에 그 시공부하고 다니고, 시민 활동하면서 그런 모임에서 저는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의사소통하면서 그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소외감을 느끼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지내다가 어때요? 집에 허탈감 느끼죠. 왜 허탈감 느끼는가 하면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사람이란 건 이렇게 누구를 만났을 때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뭐가 되거든요. 저는 남자예요. 왜 제가 남자일까요? 세상에 여자가 있어서 남자예요. 제 혼자 남자는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관계 속의 남자죠. 저 나이가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젊은 사람이 그때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못하는 사람 관계 속에 잘하는 거죠. 예쁘다? 뭐, 그죠? 전부 이렇게 반대 관계 속에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건 이미 사회 속에 관계 속에 존재가 규정되지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야 돼요.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은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진화하면서 사회적 존재를 진화했죠. 그래서 이 인간은 본성 자체가 더불어 사는 관계 속에 있는 존재예요. 이 관계가 끊어질 때 어때요? 영해가 되는 거죠. 이제 영의 남편은 잘 지내지만은 겉으로 잘 지내는 거죠. 속은 항상 허탈한 거죠. 그죠? 그 허탈함 속에 살아가면은 겉으로는 평화로 보이나 나중에 어때요? 나이 들어서 너무나 허전하고, 그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허탈하게 산 사람은 그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대요. 막 죽으면서 아우 내가 헛사람 같다 이제 그런 생각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그 8번째 시간에서는 그 한 개인이 자유로우면서도 더불어 사는 세상, 그런 공동체를 작은 공동에 꾸려서 우리가 인간이 그죠 자유로운 개인이면서도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 이걸 꿈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그 미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